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개 바로 열어보면서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장 업종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 섹터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금융보험 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정상화 그 과정에 있죠. 팀장님, 네. 근데 사실 대표적인 소외 섹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도 버티다가 좀 밀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흔들림이 있는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자리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금융주 네. 전반적인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은행주뿐 아니고 보험주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금리 인상의 수혜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던 기간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해지 차원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일부 이제 참 차익 실현 매물도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더 빠르게, 얼마나 더 깊은 속도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 지수에 대한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과대낙폭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요. 이 금리 인상 수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지금은 좀 지켜볼 피해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난해 말부터 해지 차원에서 이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매도 타이밍을 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그 역할이 조금 흐려졌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시점일지요, 팀장님? 종목별로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도 미국에서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좀 올랐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좀 빠지면서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용 자산 가격에 대한 부분은 또 그에 대한 부분은 또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보험주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재무 건전성까지 이제 논할 그런 부분이라보다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좀 빠진 자리에서 다시 또 이제 금리 관련주, 특히나 저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있기 때문에 차근히 보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자리는 관망의 자리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보험주와 함께 방산주도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버텨온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네. 비슷한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방산주 역시 쉬어가고는 있는데 큰 폭의 급락은 아닙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오를 만큼 좀 오른 자리여서 맞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게 그 초입이고 그 쉼의 기간이 길어질지 아니면 단기 조정이라서 못 잡으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사실 꽤 매력적인 주목을 자리에 또 있었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예,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때마침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거기에도 정책적인 수혜까지 이제 보이면서 최근에 급등세 후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방산주에서 방산 섹터 자체를 앞으로 호황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실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종목이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면 LIG 닉선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가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기도 한데 연초 대비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조정 후 다시 또 계속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조정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조정 후 반등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방산 종목이 다 함께 가지는 않고요. 최근에는 방산 관련된 정책 관련주로 좀 급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 LIG 넥선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뷰 주신 종목에 한해서는 조정이 나와도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자리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를 챙겨봤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 저희가 정책 그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플라스틱 관련주가 연속성에 나와서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전쟁에 대한 이슈,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끌어당겨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나프타 가격 상승, 여기에다가 신정부 수혜까지 나타나는 쪽입니다. 일단 좀 나눠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네. 사실 어제부터 급등 랠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중소형주 단에서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플라스틱 관련주 역시도 이제 나프타 가격 상승, 나프타라는 건 원유에서 발생하는 네. 원유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물질인데요. 사실 나프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원재료 관련된 종목의 순환매는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 사실 지금까지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뭐 그리고 뭐 알루미늄 가격 네.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이어진 어떤 좀 테마성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에 대한 분위기로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명에 플라스틱 들어간 종목들, 코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이 네. 가장 눈에 보이게 좀 급등 양상 보이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또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들 중에는 MPK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플라스틱 관련해서 플라스틱 합성 수지 그리고 플라스틱 물질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그 폐 플라스틱에 대한 그 재활용에 네. 대한 정책 수혜주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이 정책 수혜주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도 테마주인데 이 정책 수혜주는 조금 더 단기 테마다라고 좀 너무 보고 빠를 있기 수 때문에 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날 때는 오히려 좀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고 장기 추세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신정부의 폐례 관련된 그 기준이 마련이 되면서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좀 커질 거라고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석유화학 섹터, 뭐 LG화학, 롯데케미칼과 같은 많이 못 간 대장주 성격의 종목으로 매기가 뻗어나갈 가능성은 너무 멀리 보는 걸까요? 시세가 조금 대형주가 어려워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이번에 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제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항상 가져가야 되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게 시장성이 좀 보인다. 시장성이라기보다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이를 통해서 실적이라든지 사업 규모를 확대시키기에는 아직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단순히 제가 지금 테마 섹터에 조금 속한다 아직은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화학 섹터로 확대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 좀 아직은 좀 시장이 그럼 아직은 테마단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테마단의 움직임이 실적으로 좀 넘어가야 될 건데 그 분기점이 될 만한 이슈 좀 주목할 만한 건 굳이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는 이미 기존의 뭐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움직일 때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순환매에서 안 갔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움직인 맞습니다.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네. 관점이실까요? 네, 뭐 저도 사실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좀 장기 추세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변동성이 너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단기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걸로 플라스틱 관련주의 흐름은 점검을 해봤고요. 네 번째. 조금 넓게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리오프닝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사실은 요즘 낙폭 과대 영역에 있는 게 대표적으로 팀장님 유통이잖아요. 맞습니다. 백화점 살짝 움직이긴 했지만 뭐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가 실적 이 정도면 괜찮았다는 평가와 함께 이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내수 소비 모멘텀에 주목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 그 내에서 유통주 지금도 투자 매력 있을까요? 네, 유통주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매력적이지는 못한. 왜 부각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뭐 이제 소비주잖아요. 소비주에 네.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적에 대한 성장세 자체가 우리가 성장주 섹터는 좀 아니다 보니까 네. 소비단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고 있는데 백화점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일단 전반적으로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경우가 4분기에 실적에 대한 좀 고점을 좀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연말 효과도 있겠고 그때 이제 분위기 뭐 그때 당시에 또 다시 또 약간은 또 이제 이런 연말 효과로 인해서 맞아요. 반짝 실적이 나왔지만 다시 또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또 실적이 좀 하향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아마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 더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 소비에서의 성향이 좀 달라지고 있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분명히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네. 제가 말씀드린 좀 한정된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빠지는 구간에서는 좀 살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오늘같이 또 오르는 때는 가져가기에는 오늘 잡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통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사실 유통 쪽보다는 유통 쪽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네. 지금 5월부터 봐야 될 섹터는 식음료 관련주입니다. 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군요. 다시 한번이라기보다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 뭐 어떤 빙과류라든지 네. 음료 관련된 특히나 뭐 맥주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가장 많이 상승하는 구간이 2분기입니다. 4월에서 6월 사이가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정말 한여름인 7월부터는 주가가 다시 좀 꺾이는 이런 뭐 항상 아하. 패턴을 가져가기 때문에 물론 4월부터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고요. 지금 뭐 4월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장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식음료, 보겠습니다. 빙과 키워드 가진 쪽을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게 네. 리오프닝 쪽에서 잔잔한 게 아니라 들썩거리면 좀 이렇게 나오는 섹터 대표적으로 화장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중국 이슈랑도 맞물리기 때문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공장이 재가동됐다. 그리고 양국 정상과의 만남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음식료와 조금 포커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단기 이슈로 화장품주 들어가기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자리일까요? 화장품주는 철저하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화장품주에서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은 정말 뭐 내수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중에서도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고요. 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이렇게 좀 조정을 깊게 받고 반등이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입니다. 중국 봉쇄,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 중국 락다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내에서 국내 기초화장품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네.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화장품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은 조금은 좀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화장품주 보실 때는 오히려 중소형주 중심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력도 그 탄력성이 네. 있는 쪽을 오히려 공략해 보자라는 팁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벌크선 컨테이너서의 희비가 교차하게 될까 궁금증이 있는 해운 섹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곤 있는데 뭐 BDI 지수와 함께 봐야 되는 이 해운 시황에 좀 엇갈립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와는 좀 상반된 흐름이라서요. 지금 자리에선 일단 빨간불이지만 좀 양분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해운주의 흐름은 지금 좋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BDI 지수와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하고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여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지수는 조금 상이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사실 좀 저점을 통과를 했고요. 올 연초 대비해서 연초에 지금 지난 1월에 129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29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BDI 지수가 그만큼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상반되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만한 곡선을 좀 그려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운임지수와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뭐 철강석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유라든지 비료 관련된 이런 운임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 상하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하이 상하이 쪽에서의 봉쇄가 어느 정도 상하이항의 봉쇄가 해제됨으로써 해제될 기대감을 오히려 지금 BDI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면서 페노션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폭관의 영역에서 서서히 조금은 집중해도 되는 섹터가 해운주일까요? 지금 단기간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조용히 지금 올라왔는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요.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정이 있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고려해 볼 자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5개 이슈 커버해봤고요. 자,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가격 전략 위주로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팀장님, 오늘의 네. 원픽은요?
화장품입니다. 아, 역시 관심이 좀 많이 가죠. 저도 요즘 뭐 하나 두 개씩 사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 두 개씩 싸먹고 예, 있습니다. 네. 일단은 클리오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중소형주에 속하고요. 그만큼 가격 탄력도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2020년도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급감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지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모두 다 다시 또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내수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홈쇼핑 쪽에서의 홈쇼핑 쪽에서의 매출도 증가하고 네. 있고요. 여기 좀 아쉬운 것은 중국 내 소비인데요. 중국 내 소비는 아무래도 지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시장입니다. 아하. 일본 시장에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내수와 일본 시장에서 받쳐주면서, 만약에 여기에 중국에 대한 어떤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좀 그쪽에서 호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출 성장세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좀 최근에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부분 지금 접근하셔도 단기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